Shall we begin? Let's begin now.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Hi Steve.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최자연입니다. 최소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네요. 이겨. 뭐야 이거? 네. 또 셀럽이 대박이다. 출동하셨구만. 이거 짱 예쁘다. 사장님 이거 있으니까 뭐? 드릴게요. 나 줘. 이거 그거 컵. 나 좋아. 컵 아 줘. 그래 또 줘? 나 또 줘. 이거 뭐야? 주스도 줘? 네. 둘 중에 하나. 진정. 유명하셔서 어디 볼 수가 없네. 이제 셀럽 뭐라? 님, 네. 비마이비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비마이 매력. 우리 스토리 젠더가 있어서. 스토리 젠더가 있습니다. 저 아재 인증하시는 건가요? 핵인싸. 핵인싸. 네. 무슨 헬스 핵인싸? 캠프의 핵인싸. 안녕하세요. 배우님. 비마이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비마이비의 매력은 아무래도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네. 사람들. 나처럼. 인싸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핵인싸들. 네. 저기 뒤에 숨어 계신 아, 분들. 저 SNS계 여기. 아름다운 그녀 같다. 역시 인스타는 카메라 피하지 않아. 저렇게 하셔야죠. 빨리 안녕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잘생긴 이분은 누굴까요? 최 선생님의 팬입니다. 네. 김말비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비말비요. 네. 한강에서 치킨 먹다가 안녕하세요. 10분 지금 22분인데 제가 되고 있는 거야? 와. 제가 엄청 애정하는 비마이비에 왔습니다. 비마이비의 핵인싸. 안녕하세요. 와. 비마이비 연기부터 아주 술 먹을 때 열심히 나오시. 네 아침에 일찍 오늘 네. 왔습니다. 어제 일찍 자고. 진짜 오랜만에 아침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어제 팩도 붙이고 잤어요. 여기는 스토리계의 별, 샛별. 스토리계의 샛별 선영님. 네, 이렇게 비말비 오시면 미인들이 있습니다. 미인. 다녀오세요. 정말해요. 네. 생각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브랜드의 기획팀 총괄하고 있는 김원중 이사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쭉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관심 또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한 자리에 모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를 빛낸 이제 브랜드를 여러 개 꼽아주셨는데 넷플릭스가 한 10번 정도 언급된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넷플릭스 주식을 샀는데 참 잘 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우승무 대표님 또 최상우 대표님께 감사 말씀 전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서 나온 인사이트다 보니까 아마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이투데이 업무에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산업 혹은 다루고 계신 분야에 따라서 좀 더 유의미한 인사이트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18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들이 또 다른 브랜드들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그들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브랜드 관리가 왜 중요하냐? 브랜드 관리가 잘 됐을 때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업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 방법론들도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브랜드는 수많은 상품 서비스들 중에 여러분들의 상품 서비스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고객들한테 제공해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계신 상품 서비스가 선택될 가능성을 높여주고요. 두 번째는 경쟁사 대비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줍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좋은 얘기는 없죠. 이러면은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 직원들, 더 좋은 직원들 뽑을 수 있고 더 좋은 상품들을 또 선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초이스를 한 이후에 그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이 세 가지만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사업 운영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겠죠. 근데 저희가 단순히 인터브랜드가 브랜드 컨설팅 회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저희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지표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0년부터 이 지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최초였고 지금 올해로 19년째예요. 그래서 그 19년 동안 저희 100대 브랜드의 이제 주가 지표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선정한 인덱스, 스탠더드 & 푸어스에서 선정한 인덱스를 19년 동안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이 얘기는 즉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파워풀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른 페이스로 성장한다는 걸 반증해주는 자료고요. 반대로 2009년, 2008년, 2009년 사이에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도 이제 더 강력한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내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브랜드들, 우리가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가 당장 될 수는 없겠지만 좋은 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가 처음에 탄생했던 1950년대 이때는 브랜드한테 기대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브랜드가 경쟁사 브랜드들 대비 뭐가 다른지 시각적으로, 언어적으로 어떤 소구점이 다른지 정도만 기대를 했다면 이제 진화를 하면서 어떤 감성적인 가치를 거기에 더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데 우리 브랜드가 기여할 수 있는데 라는 쪽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죠. 저희 인터브랜드에서는 그거를 Age of Value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제 90년대를 넘어와서는 저희가 올해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주제로도 발표를 해드렸지만 요즘은 정말 초연결 사회죠.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서로 아시고 브랜드와 고객 간의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는 이제 시대가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상품, 서비스, 재화가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는 재화를 판매하는 시대가 아니라 경험을 판매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객과의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수립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넘어와서는 더 많은 것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걸 Age of You라고 하는데 초연결 사회에서 비롯된 현상이기도 하지만 브랜드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마치 내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내 비서가 돼주고 내 큐레이터가 돼주고 나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돼줬으면 좋겠어. 많은 브랜드들한테 이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선배나 친구나 가족이 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브랜드로부터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Age of You라는 시대에 브랜드들이 자문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2018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순위는 뒤에서 말씀드리고 각 지금 담당하고 계신 영역에서 스스로에게 혹은 각 회사에게 이제 던지셔야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What do you stand for? 당신이 믿는 그 가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지, 우리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자체를 규명하시는 게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해지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은 자기와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를 소비하거나 아니면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How much do you love your home team? 이건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좋은 브랜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홍보, 브랜드 관리팀이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그 브랜드가 지향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객들이 사는 세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래스하우스라는 표현이 여기서 사용이 됐는데 얼마나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코닉 무브, 얼마나 대담하고 우리만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대담한 시도를 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 What do you stand for에 대한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이제 스포츠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에서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식축구 선수 중에 컬린 캐퍼닉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경기 전에 이제 국민의회에서 이제 미국의 애국가가 나올 때 이제 무릎을 꿇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언론의 비난을 받고 실제 미식축구 협회에서 퇴출을 당하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팀에도 속해 있지 않은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나이키가 올해로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 아시잖아요. Just Do It 슬로건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정 브랜드의 슬로건이 30년 동안 유지되는 것은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하지만 나이키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죠. 나이키가 왜 이걸 하는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people say your dreams are crazy, if they laugh at what you think you can do, good. Stay that way. Because what non-believers fail to understand is that calling a dream crazy is not an insult. It's a compliment. Don't try to be the fastest runner in your school or the fastest in the world. Be the fastest ever. Don't picture yourself wearing OBJ's jersey. Picture OBJ wearing yours. Don't settle for homecoming queen or linebacker. Do both. Lose 120 pounds and become an Ironman after beating a brain tumor. Don't believe you have to be like anybody to be somebody. If you're born a refugee, don't let it stop you from playing soccer for the national team at age 16. Don't become the best basketball player on the planet. Be bigger than basketball.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When they talk about the greatest team in the history of the sport, make sure it's your team. If you have only one hand, don't just watch football, play it at the highest level. And if you're a girl from Compton, don't just become a tennis player. Become the greatest athlete ever. Yeah, that's more like it. So don't ask if your dreams are crazy. Ask if they're crazy enough. 네, 정말 저는 감명 깊게 봤던 광고 중에 하나고 이제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이라고 하고 나이키가 계속 이 Just Do It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유지하는 이유가 나이키는 본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achievement라는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이키의 잠재 구매 고객들한테 당신에게 신체가 있다면 당신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지난 30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할 수 있다, 해보자, 같이 해보자 메시지를 던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브랜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브랜드 컨설팅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그 결과물들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 홍보팀, 브랜드 관리팀은 되게 숙지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인사팀, 영업팀, 재무팀 이런 쪽은 특히 관심이 별로 없죠. 근데 브랜드가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모든 조직원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왜냐하면 고객 접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만이 고객 접점이 아니거든요. 기업 리크루팅 세션에 나가서 리크루팅을 하는 행위, 영업 행위, 영업사원이 고객, 포텐셜 고객을 만나는 행위 하나하나가 고객 그 브랜드에 대한 경험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 인재를 채용할 때도
우리가 믿는 가치, 핵심 가치들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 혹은 2018년을 빛낸 브랜드 중에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파타고의 인사 담당자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I'm Dean Carter, and my role as the head of shared services, which at Patagonia means that I lead our finance, HR, and legal groups. Patagonia is based in Ventura, California, mainly because there's a great surf break there. It is right now a little less than $1 billion, 2,500 employees across the world. Patagonia was founded 40 years ago by a French-Canadian climber, Yvon Chouinard. From the beginning, Yvon set out to create an uncompany. So we wanted to create a place where people could make money and do the things they wanted to do and live full lives. We hire people at Patagonia, whether it's the corporate office or in our retail stores, who are interested in and love the spaces that they live. We look for a passion for caring about the environment. And if we're doing things that force the store manager to be in the back room all the time, or our employees, to only be on the floor behind the cash wrap, then we're doing something that is antithetic to the culture and the purpose and why we're here in the first place. 저는 이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원들이 만약에 캐시어 뒤에 서 있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기업 문화, 그리고 우리의 퍼포스,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 자체를 역행하는 행위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파타고니아에서 이제 제품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정말 말이 잘 통하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How well do you know your customers? 고객들의 일상생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이제 브랜드를 꼽자면 저희는 지금 룰루레몬을 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이 특별한 점은 특정 시장에 진출할 때 절대 빅모델을 쓰지 않아요. 룰루레몬 광고에서 빅모델 등장하시는 거 본 적 없으실 거예요. 뭘 하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애슬리저 강사들이랑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실제 그들의 세션을 룰루레몬 매장에서 개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복을 만들지만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운동복이 아니라 애슬리저라는 이제 문화 자체를 팔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1998년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요가를 하던 분이 요가복이 그때는 이제 면 소재로 이제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땀도 너무 많이 차고 불편해서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탄생을 한 브랜드고 199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딱 20년 됐거든요. 2008년도에 매출이 3천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성장한 브랜드고요. 앞으로도 이제 더 성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사실 정보를 액세스하기가 너무 용이해졌기 때문에 회사가 기밀을 가지고 있거나 고객들로부터 뭔가를 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줬던 사례가 이제 저희 모두가 한때 굉장히 사랑했었던 브랜드였지만 작년에는 좀 구설수에 많이 휘말렸던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전에 개인정보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나와서 대응은 되게 잘했어요. 필요한 내용들도 다 답변을 하고 했는데 책임은 다했지만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커버하려는 노력보다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자기네들이 관리를 할지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도록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코닉 무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각자 돌아가시면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혹은 2018년을 빛낸 브랜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내연기관 자동차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과감한 굉장히 대담한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3년에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테슬라를 한 대 타봤는데 그 당시에 경쟁업체에서
테슬라 모델 S를 한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 차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6만 불에 6만 5천 불 정도에 팔리는데 우리가 차를 다 분해해서 비용 분석을 해봤더니 한 대 제작하는데 10만 불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팔 때마다 3만 5천 불 손해를 보면서 판다는 거예요. 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 모빌리티 시장의 지금 모습이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는 브랜드들이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아요. 레드불에서 2012년에 이제 스트레토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상공 36km 상공에서 이제 스카이다이브 시도를 했죠.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쳤고 마치면서 기네스북의 8개 기록을 이제 갈아치우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튜브나 SNS에서 회자가 되면서 레드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초기 광고에 나왔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고 있는데 Giving wings to people and ideas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의 불씨를 지펴줄 수 있고 그게 세상에 빛을 보게 만들어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필두로 레드불 TV라는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래서 레드불이 이제 TV 광고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자체 컨텐츠를 많이 이제 발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레드불의 경쟁사가 뭐 몬스터 드링크나 뭐 우리나라의 에너지 음료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이런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나 와일드 라이프를 다룬 이런 쪽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신 넷플릭스는 정말 대단한 브랜드인데 넷플릭스는 이제 사실 각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이제 비디오 대여점 모델을 이제 온라인으로 가지고 오면서 유통사로서의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었고 거기에 만족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정말 수조 원의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정말 신의 한 수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기로 선택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넷플릭스의 고정 팬층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00대 브랜드 순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뭐 에피타이저 차원에서 요즘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각자 매일매일 브랜드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 자신한테 되물어야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테이블이 약간 크기가 작기는 하지만 이제 올해 세계 100대 브랜드 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랑스럽게도 저희 국내 브랜드가 3개나 이제 100대 브랜드 순위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평가를 받고 있고 브랜드 가치는 약 60조 원 정도 되고요. 현대자동차가 약 13조 원 정도의 이제 브랜드 가치로 전 세계에서 36번째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이제 71번째로 이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게 100개 중에 3개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리스트를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보시면 50개 넘는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들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산업 자체가 미국 중심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브랜드 파워하우스들은 미국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개 정도는 이제 유럽 기반 브랜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 정도가 이제 나머지를 이제 점유하고 있는데 실제 국가 이 브랜드들을 이제 브랜드 순위로 보지 않고 이제 어느 나라 브랜드냐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덕분에 세계에서 5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실제 브랜드 개수를 따져도 공동 6위입니다. 저희 한국이.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LG가 다시 진입을 하고 LG도 한때 이 순위에 있었던 거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재진입을 한다거나 아모레퍼시픽이 더 잘 돼서 진입을 한다거나 5개, 6개로 늘어나는 순간 저희가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브랜드 혹은 이제 가치 측면에서도 4번째로 가장 큰 가치를 보유한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브랜드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하지만 더 많은 국내 브랜드들이 이 순위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드리는 게 제 비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위를 유심 있게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런 의구심을 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어마무시한 아마존보다도 포텐셜이 더 커질 수 있는 브랜드들이 존재하는데 왜 이 순위에는 없지? 근데 저희가 지금 2000년부터 이제 발표를 시작하면서 정해놓은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베스트 브랜드라고 발표하지 않고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라고 발표하는 이유가 적어도 그 기업의 그 브랜드의 매출 중에 30% 이상이 해외 마켓에서 나와야 돼요. 그 기준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순위에는 아예 올라올 수 없고요. 성과나 뭐 브랜드 파워랑 상관없이 질문들을 해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기회에 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트워킹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젊은 얼굴.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저요? 택시 타고 왔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동적인 명함을 받았습니다. 소리 좀 대박, 대박, 완전 짱이야. 가세요? 진진입니다. 네, 못 찍어. 원래 너 디셔. 너무 오랜만에 제주도에서 한번 먹어볼까? 이 위에는 또 따뜻하니까. 진짜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걸쭉하게 나오지? 커피가 이 해결해주는 거를 전달하는 맞아, 방식에서의 맞아, 그걸 맞아. 스토리텔링으로 봐야지 이 판을 저희가 갖고 볼 수 있는 스토리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스토리도 제대로 개발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해결해준다는 거가 그게 사람들이 본인의 얘기처럼 느껴지도록 그걸 이야기로 전달